네, 반갑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자, 오늘이 실질적인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되게 궁금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나간 월급 종목,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AS 좀 해달라 뭐 등등등. 뭐 사실 월급 종목은 AS가 필요는 없는 종목들입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총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동안 즉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계좌를 구축했다라면 전체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계좌 수익률이 나왔을까, 그 부분 알려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손실나고 있는 월급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자, 손실나는 것들만 또 종목 진단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싹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는 데가 없어요. 잘 보세요. 자,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제 쭉 나갔던 월급 종목들입니다. 1월 7일날, 2월 10일날, 왜 이 정도 날짜인지는 아시죠? 월급날 맞춰가지고 제가 월급 종목으로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좀 내봤더니요. 초반부에 매수했었던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중에 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후반부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수익률이 나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들어가서는 이제 그나마 또 수익률이 또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월 달에는 총 4종목이었어요. 지금 강원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해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현대홈쇼핑,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데 휠라홀딩스까지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강원랜드, 남해화학, 그리고 1월달에 나왔던 게 두 종목이네요. 1월달에는 두 종목이었고요. 2월달에 네 종목이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 홈쇼핑, 휠라홀딩스. 자, 3월달에는 위메이드, 고영, 그리고요 써니전자가 있었습니다. 써니전자 어제 매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매도를 따로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써니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 장중 시황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정치적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적당히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700원 대 넘어서 4,745원에 매도가 다 들어갔고요. 4,800원, 4,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매도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매도를 쳤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월달에 네, 위메이드, 고영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국전력, 그리고 콤텍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엔컴퍼니 이렇게 이제 4월달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나이스 D&B, 에스텍파마, 그게 두 종목이었네요. 그 다음에 6월 10일에는 현대코퍼레이션, 계양전기, 이때부터 수익률이 별로 안 좋네요. 네, 모다이노칩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삼성 SDS, KTIS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SNU가 있고요. 인터플렉스하고 SK하이닉스 있습니다. 인터플렉스하고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좀 좋아요. 8월달부터는 조금씩 수익률이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달에 삼성전기가 있었고요. 휠라홀딩스 한 번 더 샀네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민엔지, 그리고 한국엔컴퍼니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차, 그리고 12월 달에는 삼성전기와 현대차 이렇게 월급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월급 종목의 전체 수익률 최고가였을 때, 그 다음에 현재가, 즉 12월 30일까지 그냥 모르겠다, 안 팔고 개길난다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수익률을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건 최고가에 매도가 다 되었을 때, 뭐 최고가 시점에서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손실 중인 종목들은요, 현재 가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매도를 다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가로 매도를 다 쳐버렸을 때 어떻게 됐을 것인가? 수익률이 50.76%가 나왔습니다. 계좌 수익률이에요. 계좌 수익률이 50.76%요. 월급 종목만으로 계좌를 구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당 25만원으로 잡아놓은 이유는요, 20만원이 좀 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만원 정도씩, 네, 종목당.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두 종목 샀으니까 50만원 사셨을 테고,
2월 달에 4종목이니까 100만원 사셨겠죠. 그래서 종목당 비중이 일관적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당 금액은 이제 이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종목당 금액을 해드린 거고요. 뭐 각자 종목당 금액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 종목은 다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금액을 쪼개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당 비중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종목당 25만원씩 했을 때 총 30종목이 월급 종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0종목이지만 중복된 것 좀 빼면은 한 24, 5개 정도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 종목을 30개로 구분했을 때 총 750만원의 투입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가 매도였을 때는 현재 그 여러분 장부상에서 1130만원이 만들어져 있으시면 됩니다. 수익률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50% 정도 나왔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제세 공과금을 빼야 되겠습니다만,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로 그냥 보유 중이었을 때는 여기요. 지금 현재가 이제 12월 30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계산이 됐을 때는 913만원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913만원이 되어 있으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21.8% 정도. 즉 월급 종목의 최종 수익률은요, 매도를 중간중간에 좀 해주셨던 상황이라면 50.7%의 계좌 수익률을 보셨을 테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들고 가라고 해서 계속 들고 갈랍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21.8% 정도 나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즉 22% 정도 계좌 수익률을 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계좌 수익률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올해 한 해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본다라면 21% 계좌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잘 나가는 것들은 안 샀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나는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샀어요. 이런 분들, 손실 나는 것부터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좌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 거기에 맞춰서 뭐 6월달부터 시작하신 분, 7월달부터 시작하신 분 이렇게 차례차례 또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작년도 수익률도 그랬고요. 작년도 수익률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올해 수익률도 요 정도 발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또 계속 진행되죠. 1월 달에도 또 좋은 종목들 계속 제가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률을 또 내년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요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 나는 것들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수익 나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요. 네, 걱정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익 중이니까요. 근데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10% 정도, 뭐 나이스 DNB 같은 경우처럼 10% 정도의 어떤 손실률은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본다라면 사실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10% 정도면은 뭐 그냥 오 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려서 수익이 바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20%가 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는 20% 정도 또는 10% 후반대 이런 종목들은 약간 고민이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전후로 있는 종목군들,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온 종목들은 그냥 제외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게 손실이 나와 있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는 10% 중후반 이렇게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이 아마도 휠라홀딩스 요거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한국엔컴퍼니, 그 다음에 모다이노칩 이렇게 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양경기, 에스텍파마, 콤텍 시스템 요 정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NU, 현대코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종목들은 뭐 대체적으로 다 뭐 지금 위메이드 이런 것들은 1000%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100% 넘게 이때 그때 매도 사인 다 드렸었죠. 그런 것들 남해화학도 100% 넘게 나왔었던 종목이 100% 가까이네요. 이 정도 나왔었고요.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그래도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계좌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분위기는 좀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계좌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수익률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종목을 이제 휠라홀딩스 먼저 좀 볼게요.
휠라 홀딩스, 뭐 사실 이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목표 가격 낮춘다 어쩐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증가폭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4분기 수익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4분기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을 통해서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45,0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가 43,000원대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두 번 샀잖아요. 두 번 사서 첫 번째 매수한 가격이 43,000원대고 두 번째 산 가격은 45,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상승률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5,000원대 이상의 주가 상승률은 이제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지나가면서부터 45,000원대 회복, 그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매수 의견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엔컴퍼니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뭐 사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도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4%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그 정도 손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두 번째 매수한 것은 17,000원 정도 라인대였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손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첫 번째 매수한 가격대가 18,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도 한 14% 정도 손실이라 뭐 그다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판단 좀 되는데 그래도 갖고 계시면서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점 지지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지금 꼬물탕 거리는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위쪽에 저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가실 필요도 없겠고요. 가지고 계신 비중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단가가 17,000원대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항대가 지금 18,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18,00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저항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아래쪽 지지만 계속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큰 지지라인 때는 지금 여기 14,000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4,000원대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변동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에서는 뭐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다이노츠 볼게요. 모다이노치,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이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잡으세요. 여기 그 아래쪽, 지금 3,200원대 정도에 나타나는 박스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고요. 상단이 4,100원, 4,2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상단부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다이노칩이 지금 매수 가격이 4,2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익이 조금 발생하다가, 매도로, 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과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죠. 쭉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변동폭은 다소 크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 범위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차트를 잘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업황에 대한 호전세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 종목은 월봉상에서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4,000원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 3,000원대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뭐냐면 지지선을 끼고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4,000원 즉 3,8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숨죽여서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좋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4,000원을 돌파해야지만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볼게요. 콤텍 시스템은 지난번에 1,600원 넘어갈 때 제가 매도 사인을 일괄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유상증자 이야기가 있었죠. 유상증자 얘기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뚝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가 이제 820원인가에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00원의 매도를 다 치고 나서 유상증자를 820원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이 930원이지만 유상증자까지 감안한다라면 내가 매수를 했다. 이게 우리가 1,300원 정도의 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1,600원 정도 매도하셨으면 이만큼 수익을 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수익이 나고 이런 구조인데, 그냥 들고 갔다. 그래서 1,300원에 매수해가지고 유상증자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평단가가 지금 1,050원? 네, 요 정도 많이 잡아봤자 1,050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을 거고, 지금은 93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현재 시점에서 한 15% 정도만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1,300원에 매수해가지고 난 팔지도 않았고 유상증자도 안 받았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의 입장, 유상증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조금 제법 나와 있을 거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골든크로스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대는 1,050원, 1,1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자, 뭐 지금 우리가 물량이 없다라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입장이긴 한데요. 가격대도 워낙 작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세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별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매물대, 이 저항대를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죠. 즉 1,050원, 1,100원까지 넘어간 다음에 매물대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3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금도 뭐 수익이라고 제가 때를 쓴다라면 수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종목들이고, 뭐 신호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냥 들고 있어요. 유상증자까지 다 받고서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마이너스 한 3, 4%대 나와 있을 걸 생각하는데, 그 정도 라인대로 한번 보시면 충분히 복구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셨다가요,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볼게요. 에스텍 파마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에스텍파마는 사실 매수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좀 있어가지고요, 수익이 10% 정도 발생이 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이제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요즘에 종목들 특징점을 보시면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부담이 있거나 나빠서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도 그냥 시장 따라서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매수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 매물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만원대 초입에서 하나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12,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차 목표로 만원대 초입, 즉 한 200원, 300원까지만 올라가면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1200원, 300원이라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 비해서 한 5, 6%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12,000원대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여기가 그냥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뭔가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전혀 없었죠.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사실적으로 이 종목이 가져가 있는 포인트는요, 여기 13,000원, 14,000원대까지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14,000원대 돌파하는 모습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작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였던데, 이번에 하반기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끌려 내려간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손실이 조금 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라면 지금은 그냥 조금 숨지겨서 지켜보시고요. 1차적으로 만원대 넘어서는 모습만 나오게 된다면 일단 골든크로스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어느 정도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여유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려있는 종목이지만 뭐 이제는 저점대 다 진입했기 때문에 반등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계양전기 볼게요.
계양전기는 수익률이 제법 나왔었어요. 한 25%대까지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 떨어지면서 이 상태 만들어졌는데 요것도 뭐 특별하게 네, 부담 가질 만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유지선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기 직전에 포인트가 3,600원 정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세가 바뀌는 시점, 지지라인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게 3,6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튀었다가 이제 시장 조정 때 같이 내려온 모습인데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평선 정렬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통해서 4,3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고요. 위쪽 4,500원대까지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두껍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배열을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역배열 해소하는 구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4,6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가 줘야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IS네요. 네. KTIS는 이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 지지 잘 만들었죠. 이제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월급 종목을 드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을 좀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나오니까 이제 저점 지지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재 이제 이 KTIS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손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자마자 재수없게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아주 그때부터 아주 지랄 맞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7월달 월급 종목인데 그 이후부터 그냥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저점 지지가 어디에 있느냐 확인하시면 돼요. 네, 거의 다 왔죠. 저점 지지대에서 유지가 잘 돼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둥근 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둥근 바닥. 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바닥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내려간 게 지금 한 6, 7개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게 지금 바닥을 이만큼 잡았다 치더라도 올라가는 건 적어도 3, 4개월 정도 올라가야지 3,000원대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뭐 3,000원까지 일단 올라가는 것을 먼저 보지 말고요. 일단 위쪽에 있는 저항 라인 때 저항이 가까이에 있는 게 어디냐면 2,700원이거든요. 그래서 2,700원 만 넘어서더라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설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만 더 올라서면 10%도 안 되네요. 한 6, 7% 정도만 올라서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또 바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실적, 그 다음에 회사가 망가질 만한 위험도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시총이 지금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현대코퍼레이션. 네, 현대코퍼레이션도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에이씨 이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6월달 종목인데요. 6월달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네, 안 좋았죠. 그러니까 6월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네.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퍼 보시면 4배 나와 있어요. 4배. PBR 0.6배.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근데 실적 수익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부정적이진 않은 종목이고요.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시장을 좀 잘못 만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 지지라인 때 어디요? 15,000원. 이거 잡아내고 돌아서는 거 확인되시죠?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이 종목이 저점 지지라인 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안심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서는 모습이긴 한데 위쪽에서 누르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7,000원, 18,000원대 저항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8,5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가 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는 재료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저평가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땅 터지는 모습이 아니라면 약간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말씀을 드렸고요. SNU, 네, SNU는 얼마 전에 실적 좋다고 그래도 한번 빵 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4,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여전히 좀 부족했었죠. 그리고 저점 지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거래량 한번 빵 터지고 다시 들어오는 것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요때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부분, 요거 해소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해소를 해줄 텐데 거래량이 터진 부분까지 단기 급등으로 뚫고 올라간다라면 요거는 뭐 여기서 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저점대까지 내려와서 슬슬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천천히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이 거래량 터진 부분까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이 박스권 양상을 약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거래량 들어온 부분들을 생각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 때문에 좀 억울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어쨌든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분이 4,200원, 4,300원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단기 목표를 삼는 구간은 4,000원 구간, 그 다음에 4,3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려면 4,500원 넘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하더라도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단박에 치고 올라가서 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한 2번 정도만 튀게 되면은 바로 네, 수익권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종목 자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점 지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종목들 쭉 봐드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금 손실이 좀 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상황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뭐 SNU라든지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그렇게 변화를 좀 겪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콤텍, 그리고 S텍파마, 그 다음에 계양전기, KTIS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휠라올릭스, 한국엔컴퍼니, 모다이노치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월급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고 가셔도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놓고 보면 당연히 다 올라가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고요. 대신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한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는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100% 이상, 2배 이상 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100% 이상이면 원금을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처럼 크게 10배씩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전량 매도를 통해서 아예 현금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자, 월급 종목을 투자하시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어놓고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입니다. 약간 적금 같은 개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종목은 마음에 들어 사고 어느 종목은 안 사고, 이게 아니라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손실난 종목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 포트로 봤을 때는 항상 수익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만큼 수익이 쌓이는데 내년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일단 뭐 사람의 어떤 투자금에 따라서 또는 대응 전략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월급 종목 1년 동안 잘 하셨다라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좀 챙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월급 종목 내년에도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매번 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특징적인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황을 통해서 녹여드리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또 1년치 한꺼번에 결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씩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조금 더 월급 종목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올 한 해 동안에 자 월급 종목 하시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는데 새해에도 더 좋은 종목들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 좋다면은요, 여러분들 월급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또 잘 시청해 주시고요. 새해에도 저하고 함께 자, 월급 종목들 통해서 잘 계좌를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새해죠? 새해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목 진단 해드려야 되겠죠? 네, 새해에는 역시 종목 진단 성투사와 함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제 종소리 잘 들으시고요. 잘 보내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또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잘 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성투사 많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많이 냈습니다. 새해에도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